자, 민간인 정청래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참 예언인, 참 적중인 정청래입니다. 반기문이 계속 출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는데 나의 예언을 적중시키기 위해서 오늘 불출마 선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고요. 반기문 씨가 넘어가고. 불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연관 검색으로 제가 뜨기 시작했어요. 정청래, 또 적중, 헉, 이럴 수가,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15% 지지율이 떨어지면 15% 이하로, 아마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13.1%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출마 기자회견 했죠. 물론 그것도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2시간 전에. 개헌 연대체를 제안할 거다. 그리고 개헌 찬성파들 다 모이고 문재인은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수구 패권주의다. 그러면서 빅텐트를 주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하루 만에 지금 급작스럽게 돌연불출마를 선언했는데 13.1%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오늘 결정하는 데는 중요하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미리 예견했다. 15% 이하면 듣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오로지 지지율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기문은 왜 사퇴했을까? 이건 제가 이제 예언이 아니라 추론을 하는 겁니다. 첫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반등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갈수록 돈은 들어가고, 그리고 믿었던 박지원,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등등이 본인을 이제 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왕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제가 3, 4일 전에는 이랬어요. 버나드쇼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일 올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반기문도 버나드쇼처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반기문을 새누리당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반기문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구도로 들어가는 걸 막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오늘 뉴스가 뭐냐면 반기문 대선 불출마 바로 밑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새누리당 충청권 곧 탈당 예정 8명 동반 탈당 예정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당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반기문 쪽으로 힘이 쓸리면 안 된단 말이죠. MB 라인도, 그 다음 외교 라인도, 그리고 새누리 라인도, 원래 새누리 라인이 있었잖아요. 라인도 계속해서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새누리당 시그널을 받아들인 거죠. 얼마나 급작스러운 거였냐면, 제가 오늘 쭉 이러저런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반기문 캠프 입주 건물에 컴퓨터 랜선 깔다가, 그 사람들 당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하는 중에 랜선 깔고 있었어요. 랜선 깔고 있다가 랜선 깔 필요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예정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반기호 둘째 동생도 사회이사에서 사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옵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 라인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과 외교 라인, 그리고 외교 라인하고 MB 라인의 다툼에서는 MB 라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들어가는 걸로 사실상 거의 결정돼 있었단 말이죠. 수순만. 근데 이제 여기서 새누리 라인이 들어간 거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응? 우리 당신 카드도 많이 갖고 있는데 서류도 문서도 그냥 이 정도에서 들어가시죠. 저는 이게 시간을 갖다가 봅니다. 반기문의 근본적인 이번 중도 포기는 저는 반기문 1등 할 때부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예상을 했냐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기 노력, 영역, 범위 바뀝니다. 시대 정신하고 시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인데 되지도 않는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정당 정치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10년 떠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런 탄핵 국면, 촛불 국면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 시험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김총수가 얘기하는 음모론적 관점에서 새누리당의 역할론 이런 것을 추론 또 해본다면 반기문의 최대 약점이 뭐였을까요? 검증 과정에서 위대한 한겨레 신문의 일면으로 보도한 23만 달러 수수료설이거든요. 이거는 대선 내내 뒷골을 땡기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한겨레 신문에서 고소해. 고소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든지 못 하고 있든지. 그럼 수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카드를 새누리당에서 역할을 했을 수는 있겠다. 뭐 그걸로 주저앉은 건 아니겠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했죠. 지지율이 높았으면 무시했겠죠.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데다가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림이 있을 것이고 김무성과 MB 바른정당이 그린 그림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이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굿바이 반기문, 웰컴 황교안 이렇게 된 앞으로 거죠. 이제 단마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겠죠. 네, 제가 김총수가 궁금해하는 거 예언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약간 흥분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온몸에 지금 소름이 끼쳐 있어.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예상이 안 됐던 것도 예언하는 순간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특검 연장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헌재 소장은 임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또 높다. 그건 내가 다 한 말이잖아요. 근데. 자, 그리고 이제 반기문 사퇴 시에 또 다른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합니다. 황교안은 2배로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5% 언저리까지 일단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지지율이 빠진 것이 상대적으로 황교안한테 올라간 겁니다. 둘은 보수표를 놓고 박스권에서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반기문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지지표는 황교안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황교안 예찬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반기문 표의 속성이 실제로는 중도 뭐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가 진보인지 중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새누리당 지지자 아닌 것 같은데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저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도 가고 일부는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예, 맞습니다. 가고 황교안한테 다 가지는 않아요. 김총수도 역시 촉이 아직 살아있어. 그러니까 반기문 지지율의 70%는 황교안으로 가고요. 20% 정도는 안철수로 갈 것이고 한 70%까지 안 간다고 봅니다. 내기해 내기. 네. 네, 그렇게 갈 거고요. 문재인 대표도 조금 오를 것 같고요. 그렇게 유승민, 남경필은 하나도 못 먹어요? 거기는 추호 선생 말대로 하면은 그 신경 안 써도 괜찮다고 봐요. 신경 끄세요. 그래서 별걸 다 연마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 김총수가 앞에 좀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특검 연장은 저는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개정안이 중요한 거죠. 특검 개정안이. 네. 총리, 그러니까 지금 대행이죠. 대행이 사인 안 해도 되게 바꿔버리면 되는 법안을. 그걸 제가 보기에는 바른당이 이전에는 주저하다가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쪽 바른당이 지금 물먹은 거거든요. 반기문 땡겨서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새누리 쪽이 물먹은 거라 난 보거든요. 그러면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반기문 사태 불출마 때문에 폭탄 맞은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죠. 근데 반기문이 불출마해서 실검 1위 해야 되는데 나경원이 올라요. 그래서 근데 방금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오히려 잘 된 거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더라고. 참 안 아니 됐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충청권 의원 몇 분 중에 반기문 전 못 총장이 나가지, 이제. 공산당만 아니면 네. 무조건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탈당이 사라진 거죠, 이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제일 피해자고요. 그다음에 탈당했던 박덕흠, 정진석 뭐 이런 분들이 차라리 안희정한테 붙지. 그 탄핵 라운드에서는 친박이 졌는데 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친박이 이긴 거예요. 비박이 진 거예요. 그렇게 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비박이 이제 자기 생존권이 위협받잖아 이제 완전히. 저기 주저가 없어. 주저가 없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을 사실은 민주당이 잘 활용해야 된다. 특검 연장하는데. 또 한 명을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볼 분이 저의 정치적 파트너인 박지원 대표입니다.
무슨 파트너가 막 고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이제 빅텐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빅텐트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의 대선 확고한 선두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율만큼 볼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기둥을 세워서 텐트를 높고 넓게 치는 건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빅텐트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 반기문을 디스하기 시작했잖아요. 셔터를 내린다고 했다가 올라갔다고 했다가 또 내가 예언한 대로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반기문 지지, 반기문 연대, 김무성 연대를 원치 않습니다. 호남도 이미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하고 싶은데 네. 못하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부동의 안철수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문재인 대표가 앞서가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앞서가고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 해가지고 벽날 지경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반기문까지 사라졌어. 아니 이제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좋아할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라 안철수 말이 맞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종편은 안철수 띄우기에 들어갈 거예요. 종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황대행이 지지율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시간을 벌며 야권을 분열시켜야 되잖아요. 뭐 신나서 끌어올릴 거 신나서 봐라 다 예언했고 안철수 말대로 맞았고 지난 총선도 결국 안철수 말대로 맞지 않았냐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계속 띄워줘서 안희정 지사가 이게 붕 뜨도록 선거뽕이라고 있어요. 선거뽕이라고. 그걸 맞으면 웬만한 인간은 붕 뜨게 돼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지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를 더 띄우게 하려고 하죠. 오래전부터 그건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안희정 지사가 교통경찰 역할을 잘했습니다. 뭐 반문연대 하자 뭐 하자 하실 때 그건 아니다 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비교적 특히 야당 내부에 교통경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거의 이재명 시장하고 뭐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데 거의 차이가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공동 2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마당에 충청권 대망론해서 충청권이 더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두 안을 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편을 보면 그들이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종편은 납품업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상하게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이 좋아하는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순교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순교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뭇 없이 사라지실 것 같아요. 굿바이 안녕. 저는 순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너 노욕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런 욕을 듣기 싫으니까 그것을 정치적 순교로 포장하는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 사실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건데 상대방의 사람들 막 사령관 만나고 그래요. 지휘관 만나고. 그리고 여기 또 와서 의총을 그러면서 이쪽 이러면 안 주자들에 대해서 되거든요. 막 욕하고. 그래서 이분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당에서는 왜 가만둬요? 이미 내놓은 분인가요? 출당시키면 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겠죠. 네, 그렇게 되고 제가 MBN 시사 토크쇼에 고정 출연하게 됐습니다. 뭐가 오야? MC는 배철수 씨. 그리고 저 이렇게 두 명만 신경 쓰면 되고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판도라. 판도라? 예. 정청래 판도라 이런 거 아니고? 뭐 거의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판도라 상자를 이렇게 계속 열어 제낄 거야. 한 주에 한 번씩. 더, 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갈수록 돈은 들어가고 그리고 믿었던 박지원,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등등이 본인을 이제 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왕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제가 3, 4일 전에는 이랬어요. 버나드쇼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일 올 줄 알았다 하는 것처럼 반기문도
버나드 쇼. 자, 민간인 정청래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참 예언인, 참 적중인 정청래입니다. 반기문이 계속 출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는데 나의 예언을 적중시키기 위해서 오늘 불출마 선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출마 기자회견했죠. 물론 그것도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2시간 전에. 개헌 연대체를 제안할 거다. 그리고 개헌 찬성파들 다 모이고 문재인은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수구 패권주의다. 그러면서 빅텐트를 주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하루 만에 지금 급작스럽게 돌연불출마를 선언했는데 13.1%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굉장히 오늘 결정하는데 네, 넘어가고요. 반기문 씨가 넘어가고. 불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연관 검색으로 제가 뜨기 시작했어요. 정청래, 또 적중, 헉, 이럴 수가.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는데 15% 지지율이 떨어지면 15% 이하로 아마 불출마를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세계일보에서 13.1%가 나왔죠. 얘는 주요하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미리 예견했다. 15% 이하면 듣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오로지 지지율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기문은 왜 사퇴했을까? 이건 제가 이제 예언이 아니라 추론을 하는 겁니다. 첫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반등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